매일매일의 생활요법에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좌반구와 우반구를 노화시키지 말고 자꾸 발달시키는 훈련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평생 학습을 하라는 거죠. 평생 학습. 그리고 말아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에 10시간 정도 치매 걸릴 확률이 80% 이상 증가한다라고 되었습니다. 단순 피로나 건망증을 치매 증상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치매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단순 피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본인이 피로감 느낀다. 다시 말해서 하룻밤 충분히 잠을 자고 나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을 때, 이런 것이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계속될 때 피로다라고 말하죠. 피로라고 하는 것은 젖산입니다. 락틱 애시드, 젖산이 우리 몸속에 쌓여 있어서 근육 속에 쌓여 있다가 이것이 H2와 CO2로 분해되어서 H2는 물로 나오고 땀으로 나오고 CO2는 코로 가스로 나온다면 피로가 분해되는 거죠. 그러면 피로가 없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몸속에 쌓여 있으면 근육 속에서 여기저기 아주 아프게 되는 것이 단순 피로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망증이라는 것은 자기가 잘 잊고 있다,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잊었다가 다시 또 생각이 나고 하는 게 이게 건망증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치매는 그거와 좀 다른데, 오늘 치매에 대해서 조금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기억을 하게 되면 뇌 뒤속에 해마 안에 단기 기억 저장 장치라고 있습니다. 단기 기억 저장 장치. 이곳에 들어가서 딱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기억이 장기 기억 저장 장치로 이동이 되는데, 장기는 측두엽이 있죠. 양쪽에 있는 측두엽 안에 있는 장기 기억 저장 장치라고 하는 곳에서 기억이 이송이 됩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기억이 잊어지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 아이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공부했던 내용들 중,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하신 말씀들 중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것 있죠. 이런 것들은 이미 장기 기억 저장 장치에 기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 환자분들이 다른 최근의 기억은 다 못하는데 아주 옛날의 기억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의 기억, 오래된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은 장기 기억 저장 장치에 들은 것은 기억이 가능하지만 해마에 있는 단기 기억 저장 장치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단기 기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기억이 안 되기 때문에 최근의 기억은 안 되고 옛날 기억만 된다. 이게 이제 치매 증상이죠. 이에 비해서 뇌동맥경화증으로 오는 그런 기억 상실 증상은 장기와 단기를 다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 기억 상실증은 뇌동맥경화증으로는 기억상실증이라, 이것도 치매하고도 다른 거죠.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단기 기억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최근의 기억은 잊어버리고 오래된 옛날 기억만 하는 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특징은 가르쳐줘도 모른다고 하는 거죠. 단기 기억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가르쳐 드려도 이게 뭐고 이게 뭐고 뭐라고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 간병하는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치매를 무슨 병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환자는 보호자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고 보호자는 환자에 의해서 디비지는 병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아무리 똑같은 말을 해드려도 모르니까 결국 화가 나는 거죠.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환자는 또 보호자에게 학대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병이 바로 치매라고 하는 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치매의 3대 인지장애 증상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잘 잊어버리는 증상들. 시간, 장소, 그리고 사람이죠. 시간, 장소, 사람. 치매 환자들이 왜 자꾸 바깥을 나돌아다니는 그러한 방황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 계시면서 여기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장소에 대한 인지장애입니다. 여기가 어딘지를 모른다. 난 내 집에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집이라고 아무리 가르쳐 드려도 이게 집인 줄 모르는 겁니다. 장소에 대한 인지장애가 있어서 내 집을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환장을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꾸 밖에 나가서 밤새도록 자신의 집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들이 길을 많이 잃고 헤매죠. 또 사람에 대한 인지장애, 내가 누군지,
아들이 누군지, 남편이 누군지, 아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에 대한 인지장애. 아이고, 아들을 몰라보더라, 남편도 몰라보고 아내도 몰라보더라, 그래 병이 참 심해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이고, 치매의 병이 심해지는 것은 시간에 대한 인지장애입니다. 지금이 뭐 할 때인지를 모른다. 지금이 잠을 잘 때인지 밥을 먹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를 모른다. 시간에 대한 인지장애가 있어서 방금 식사를 해놓고 또 식사를 하려고 할 때, 방금 씻어놓고 또 씻으려고 할 때, 아, 병이 심해졌구나, 그렇게 느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로는 인격의 장애가 오는 병이다. 치매는 인격의 장애가 옵니다. 물론 가끔은 얌전한 착한 치매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치매 환자들은 인격이 황폐화됩니다. 욕을 하게 되고, 성을 내게 되고, 고함 지르고, 포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성적으로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확 달려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그런 거 참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으로는 생각도 못할 그러한 일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병의 증상입니다. 마치 감기 들면 기침하듯이, 또 배탈 나면 설사하듯이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치매 환자의 일반적인 증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정리하면, 단기 기억의 장애가 와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른다. 두 번째로는 인지 장애가 와서 사람, 시간, 장소에 대해서 모른다. 세 번째로는 인격의 황폐화가 온다. 이 세 가지를 간병하는 사람이 알고 있으면 아주 넉살 좋게 잘 간병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치매가 아니라고 하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치매 환자를 간병한다고 달려들다가 결국 환자는 보호자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게 되고, 보호자는 환자에 의해서 디비지게 되는 병이 치매다라고 하는 병, 치매의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하는 거 잠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매가 발병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치매의 유전 또는 체질적인 그런 소리는 다분히 있습니다. 무슨 병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20% 이상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알 수가 없는 게, 격세 유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 세대를 뛰어넘어서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것이죠. 아버지 대에서는 없었는데 할아버지 대에는 있었던 것이 자손, 손자 대에서 나타나는 것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것이 유전이고 아니고를 우리가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무슨 병이든 유전적인 요소는 20% 이상 정도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의 원인을 볼 때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제외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뇌 속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하자. 혹시 뇌 속에 쓰레기, 단백질 쓰레기, 단백질 쪼가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뇌 속에 쓰레기라고 하는 용어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이러한 베타 아밀로이드는 우리가 흥분을 하든지 불안하든지 걱정을 하든지 좌우지간 부정적인 감정에 많이 휩싸였을 때에 많이 폭발적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누구든지 간에 쌓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청소를 해야 됩니다. 청소를. 뇌의 청소는 언제 하느냐 하면 밤중에 10시에서 2시 사이에 합니다. 잠을 자고 있으면 베타 아밀로이드를 청소해내는 환경 미화원들이 나와서 뇌를 깨끗이 청소를 해줍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면 치매가 안 걸린다. 잠을 잘 자면 치매가 막아진다, 예방된다. 그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뇌의 찌꺼기들을 청소를 잘 해내야지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한때 흥분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안했던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청소가 되어주면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청소를 잘 해야 되는데, 청소가 되지 않고 그동안 많이 남아있다고 하면 굉장히 뇌 속에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치매가 되는 큰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치매가 발병한 원인은 충격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뇌 속에는 시냅스라고 하는 기억신경이 있죠. 기억세포가 있는데 바디 앤 타일, 바디 앤 테일, 그렇게 해서 몸과 꼬리를 서로 연결돼서 기억이 딱딱 연결이 되는 것인데, 충격을 받거나 놀라거나 흥분하게 되면 테일, 꼬리 부분이 탁탁 끊기는 것입니다. 탁탁 끊기면 앞의 기억과 뒤의 기억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랙 현상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선생님이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다음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다음 문장이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괄호를 치고 안에 까만 블랙이 들어간 것처럼 멍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블랙 현상인데, 이럴 경우도
바로 그 시냅스의 연결고리가 탕탕 끊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충격을 받거나 옆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인격을 무시하거나 가스라이팅을 당하거나 그런 아주 힘든 일들이 있으면 연결고리가 탕탕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보다도 옆에 사람들에 의해서 치매가 많이 만들어진다. 내가 막 고함 지르고 잘하라고 다그치고 화내고 한 것 때문에 당한 사람은 오히려 치매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걸 미리 안다면 조심을 할 수가 있겠죠. 치매는 낫는 병이 아닙니다. 안 걸려야 됩니다. 예방을 해야 되는 거지 일단 한번 걸린 상태는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연결고리를 탕탕탕탕 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치매는 머리를 안 쓰려고 하면 옵니다. 머리를 안 쓰려고 막 그만하자, 더 이상 생각하기 싫다, 이제는 쉬어야 되겠다, 쉬다 보면 자꾸 쉬워집어지는 거. 그렇게 해서 뇌를 자꾸 써야 뇌 속에 주름이 깊어지면서 뇌가 건강하고 맑고 또 젊게 되어가는 것인데, 뇌를 안 쓰다 보면 주름이 자꾸 펴지면서 기억이 없어지고 뇌 자체가 또 자꾸만 줄어들게 됩니다. 뇌의 체적이 용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자꾸 기억력이 감소되게 되는 것이 원인이다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뇌 동맥 경화증이 있어서 혈관이 부딪히면서 피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질적으로 기억력이 떨어지고 뇌가 약해져서 뇌 체적이 약해져서 동맥 경화의 하나로서 치매가 오는 것도 상당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 그런 원인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도 치매 증상을 늦출 수 있나요? 치매는 약물 치료만으로 되는 건 절대 아니죠. 치매 환자들에게 병원에서 약을 주기 때문에 그 약을 먹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뇌 영양제입니다. 약물 치료만으로 치매를 고쳐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대신 치매를 고쳐주는, 실제로 치매를 고친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일단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만들고 치매 상태에서 조금이나마 좋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같이 소위 말하는 생활요법으로 같이 치료를 해야지 약물 치료에만 의존해서는 되는 병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만으로도 치매를 늦추거나 치료할 수도 있나요? 치매는 매일매일의 생활요법에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환자들에게 제일 많이 권하는 것이 좌방구와 우방구를 다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 뇌는 왼쪽 방구는 기억력이라든지 종합적인 사고라든지 또는 암산이라든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구가 있고, 우측 방구는 음악, 미술, 체육이라든지 또는 이런 예능, 예체능의 창조적인 그러한 것을 하는 방구가 있죠. 그런데 이런 좌방구와 우방구를 노화시키지 말고 자꾸 발달시키는 훈련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평생 학습을 하라는 거죠. 평생 학습. 이걸 다른 말로 생애 학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을 배워서 60대까지 써먹고 60대부터는 음악, 미술, 체육, 실과, 가정, 그리고 외국어 이런 것을 배워서 30년간 써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60대 초반에 그런 학습을 해서 공부를 하면 뇌가 굉장히 맑아지고 발달해지고 젊어집니다. 그러면 치매 확률이 훨씬 적어집니다. 그래서 생애 학습, 평생 학습을 한다 생각하면 재미도 있어지고 또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60대 은퇴를 하고 나면 더 이상 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의 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뇌가 망가지게 되는 것인데, 좌방구와 뇌방구를 두루 쓰는 훈련을 한다. 그리고 앉아만 있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앉아만 있으면 치매가 금방 옵니다. 보고에 의하면 하루에 10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 치매 걸릴 확률이 80%, 15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무려 3배나 확률이 증가한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움직여야 되느냐? 하루에 보통 4,000보를 움직여라. 4,000보에서 1만 보 사이를 그냥 매일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인데, 4,000보를 운동장 뺑뺑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차를 타고 다니지 말고, 승용차를 타고 다니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한 정거장 정도 전에 내려서 걷고, 계단 같은 것은 웬만하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엘리베이터를 안 타는 것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만 해도 이리저리 합하면 하루에 4,000보는 된다는 거죠. 생활에서 이렇게 하루에 4,000보를 조금씩 걷는 훈련을 해주고 하면, 이게 단순히 다리의 힘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치매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어서
하루에 4,000보 이상만 걸어주면 굉장히 좋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위 말하는 약한 알칼리 음식을 많이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약한 알칼리 음식, 보리밥이라든지 잡곡밥이라든지 또는 현미라든지 채소, 생선, 과일 이런 거 다 약한 알칼리 음식. 이에 비해서 고기 같은 고량 지민은 대부분 산성 음식입니다. 산성 음식이 많이 들어가면 피가 탁하게 되어서 우리가 치매 같은 그런 병뿐만이 아니라 고혈압이라든지 소위 심장 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음식 조심과 운동요법 그리고 학습요법 이런 요법을 같이 해주면 뇌가 굉장히 젊고 건강하게 되면서 치매에 많이 예방이 된다는 것이죠. 치매는 일단 걸리면 치료가 힘든 병, 예방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예방 중에 제일 중요한 예방은 아까 말했듯이 뇌 속의 쓰레기를 제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뇌를 건강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공격적인 그러한 요법들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밥 먹고 바로 눕는 것이 최악의 습관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밥 먹고 바로 눕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일 안 좋죠. 뇌에도 도움이 안 되고 또 위장에도 도움이 안 되고,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 역류가 잘 됩니다. 위산이 역류가 잘 되는 사람들은 제일 안 좋은 것이 밥 먹고 바로 눕는 겁니다. 그러니 2시간 동안은 눕지 말라고 하죠. 자, 음식을 먹으면 1시간 정도는 모든 피가 위로 갑니다. 위로. 그래서 위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가만히 앉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운동을 좀 하는 게 좋은데, 운동을 할 때는 피가 팔, 다리로 가게 됩니다. 팔, 다리로 갈 때는 움직여주고, 위로 움직여줄 때는 가만히 있어주고, 또 팔, 다리도 안 가고 위도 안 가고 할 때는, 그럴 때는 눕는 겁니다. 가만히 누워서 자는 것이 제일 좋은데, 밥 먹고 바로 눕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뇌를 병들게 하는 습관에는 무엇이 있나요? 뇌를 병들게 하는 습관, 부정적인 사고방식이죠.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나쁘다. 입만 열면 그런 부정적인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돼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돼부터. 아니야, 안 해, 안 돼, 나쁘다, 뭐 기분 나쁘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 습관들. 그리고 또 나는 늙었다, 나는 안 돼, 이미 나는 늙었다, 자기를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는 아직까지 젊었다. 이거는 이제 뭐라 했냐면 절대 나이라고 하는데, 절대 나이가 어떠하더라도 주관적 나이, 내가 생각하는 내 나이는 아직 29세다, 나는 30세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관적 나이가 젊은 사람은 치매에 훨씬 덜 걸리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관적 나이가 늙었다고 생각하는 것, 객관적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도 당연히 늙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에 좋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리 객관적으로 나이가 늙었다 하더라도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또 세상이 달라져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0.7을 곱해야 됩니다. 우리 선대에, 우리 아버지 대에 70세라 그러면 지금 0.7을 곱하면 49세죠. 지금 49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새 누가 나이 60이라고 환갑잔치를 합니까? 그래서 옛날에 나이 70세는 지금 나 50세 정도 돼야 옛날 나이 70세 정도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젊게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객관적 나이 때문에 나이는 늙었다, 나는 늙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도 제일 많고, 무슨 병에든 잘 걸릴 수 있고, 특히 암 같은 그런 골치 아픈 병에도 잘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 하나 바꾸고 고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내가 젊고 아직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뭐든지 배울 수 있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라.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라. 내일 죽는다면 오늘 다 해놔야 되겠죠. 열심히 부지런히 다 해놓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플랜을 세우고 액티브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오늘 하루 삶이 더욱더 건강하고 젊은 삶이 되어서 치매뿐 아니라 암 같은 그런 병들과도 많이 거리감이 생기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는 김양규라고 합니다. 김양규 한의원 원장입니다. 79년도에 경희대를 졸업을 하고 86년도에 박사를 땄죠. 그래서 40여 년 부산 해운대에서 한의원을 개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바꾸면 120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비롯해서 생활 습관과 관계되는 책들을 제가 펴낸 것이 5권 됩니다. 지금 유튜브 같은 곳에서 제 이름 김양규라고만 치면 제가 TV에서 강의한 내용들도 많이 뜨고 새까맣게 나올 겁니다. 굿TV를 통해서 제가 6년 반 동안 제 이름 들어가는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약을 강의한 적이 있고, 지금 극동방송을 통해서 매일 라디오 닥터를 22년간 아직까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임상을 하면서 또 일본어도 제가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진찰도 가능하고 일본어로 설명도 가능하고 일본에 가서도 제가 또 특강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본인들이나 일본과 관계되는 분들이 한방적인 진료를 받거나 강의를 요청을 일들이 있으시면 제게 연락하시면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